천안TV CCBB 진행을 맡은 국민의힘 천안시의회 장혜구원입니다. 네 번째로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자산관리학과 박병석 교수님, 그리고 영진토목측량설계사무소 최인병 소장님을 모시고 천안시 생활 SOC, 그러니까 생활기반시설 적정 공급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기반시설 또는 이제 영어로는 생활 SOC라고도 하는데 이제 두 가지 용어를 병행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기반시설을 우리가 너무나 학술적으로 정의하지는 마시고 최 대표님이 이걸 그냥 간략하게 일상적인 용어로 정의를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필요한 것들, 뭐 도서관도 필요하고, 뭐 사우나도 해야 되고, 뭐 아니면 뭐 주민자치센터도 가야 되고, 체육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 주민들의 생활과 바로 밀접해가지고 이제 필요한 공공의 목적을 띈 어떤 기반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이제 도보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보통 생활 SOC 또는 이제 생활 기반 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천안시의 생활 SOC가 좀 부족한 편이죠. 박 교수님 이거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천안시 인구가 지금 70만이 조금 못 됩니다. 실제 70만 인구에 대비한다고 하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 백석동이라든가 불당동 인근에 수영장을 가려면 한들, 그 다음에 우리가 천안시 우리가 있는데요. 수영장에서 우리가 등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만큼 대기자 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 70만 인구 또 노년이 되는 이 시점에 생활 이런 기반 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면이 사실상 있다. 근데 좀 쏠리는 경향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구 집중 지역이요. 그렇죠. 쏠리다 보니까 조금 균형점이 잡힌 생활 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급할 수 있는 필요성은 분명히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23 천안시 공간 환경 전략 계획이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천안시 내 뭐 전 지역이 생활 SOC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한데 그 중에서 복명동이 가장 심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 공원, 주차장, 도서관, 체육시설 전반에 걸쳐 부족하고 2순위로는 성정 1동과 원성 2동, 3순위로 문성동, 쌍용 1동, 일봉, 중앙동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원도심 쪽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두정동이라든지 차암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당동, 그 다음에 성성동 쪽은 그래도 또 그나마 낫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사실 예. 인구가 몰려있는 지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편차가 좀 심한 느낌이 좀 강하게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동남부 쪽도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지금 설명했던 동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상당히 차별성이 마음도 느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도심 주민분들하고 동부 지역 분들이 이제 소외감을 느끼고 네. 시청은 왜 일을 안 하는 거냐? 우리도 세금을 열심히 내고 있는데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인구의 어떤 이용자 수에 따라서 또 이제 SOC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생활 SOC는 일반 SOC하고 좀 다르게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다 보니까 단순히 인구 밀도로만 이제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또 이게 돈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저기 재개발하고 또 연관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최인병 팀장님, 아니 최인병 대표님 이게 재개발을 하고 이게 SOC 공급하고 묶어 가지고 네. 이걸 한번 좀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택지 개발 사업을 할 때 아파트 이제 공동주택 그 사업 승인을 내줄 때 거기 이제 부관을 붙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도로를 개설해라. 학교 시설에 어떤 투자를 해라. 근데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천안시에서 좀 그 조건을 붙이고 부관을 붙이는 게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세게 붙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쪽에서는 싫어하시겠다. 민간 사업자분들은 다 그게 부담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그나마 이제 그 민간 아까처럼 천안시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사실은 개진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제 민간 분들과 이제 또 어떤 주율점을 이제 찾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걸 좀 그나마 좀 저희가 극복하려면 이제 아까 전 회차에서도 이제 얘기한 것처럼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까 그 공공성 부분을 녹여낸다는 게 사실은 생활 SOC와 같은 것들을 민간이 하지 못하는 거를 도시공사에서는 반영을 해서
이제 공공성과 이제 사업성을 좀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걸로 통해서 이제 발생한 수익금을 가지고 예전에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입체화 도로라든지 아니면 그 동부권에 이제 소외되어 있는 어떤 생활 리소시 공급이라든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다시 거론이 되는 게 지난 3회차 때도 이제 논의가 됐지만 이제 천안도시공사 역할이 굉장히 지금 막대한 겁니다. 이게 SOC는 이제 공공시설인데 돈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근데 이건 누군가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수익성을 내서 그 수익성을 가지고 공공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기 도시공사 신강호 사장님 머리 굉장히 아프시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우리가 생활 SOC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요? 박 교수님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셔요. 금방 지금 제가 수익성 하다 보니까 민간 개발 사업자한테 기반 시설에 대한 기부 체납이라는 게 사실 부담된다는 얘기는 저도 천안 시민 입장에 있을 때는 그 민간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기반 시설을 하면 좋죠. 근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민간 업자들이 지역의 개발 사업을 조금 두려워하거나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반 시설을 무조건 묶어놓는 것보다는 실제 일정 이상의 수익이 발생됐을 때 수익의 환수 조건을 조금 넣는 게 오히려 사업 시행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박 교수님 외상 달아놓고는 안 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사업의 승인이 나거나 준공까지 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준공 심사에 대한 결정권이 결국 지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준공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같은 급부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한다면 조금 더 민간 사업자들이 긍정적으로 사업에 좀 참여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 생활 기반 시설 그 생활 SOC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저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라고. 맞죠?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네, 생활 SOC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교인데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가 부족한 데는 엄청 부족해서 여기 전국에서 뭐 1위에서 10위까지 초등학교 과밀 중에서 뭐 4개, 5개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불당동에 있는 모학교는 이제 2,400명이 돼. 이런 학교 없어요. 전국 최대 과대 과밀 학교니까. 그래서 교육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교육청 역할이 뭐 그분들도 열심히 한다고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미진한 부분이 좀 굉장히 그리고 저기 아파트 그 사업 승인 될 때 최고 걸리는 부분이 어디예요? 학교죠. 학교죠.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맞죠? 예. 네, 근데 아니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면서 왜 학교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고민 많습니다. 지금 살짝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까운 신골당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가 2개가 있고 예.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입니다. 예. 사실 과밀은 해도 가긴 갈 수 있으면 예, 초등학교. 예, 근데 불당동에 있는 중학교가 모 중학교라고 하겠습니다. 예. 학생들이 2명 중에 1명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바로 앞에는 학교를 못 가고요. 그냥 얘기 시원하게 하세요. 불교중학교예요. 네, 불교중학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주변에 아파트를 거주하고 이사를 왔는데 결국 네. 그 중학교를 못 가서 네. 항상 차로 30분씩 가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물론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의 인구 파악을 해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또 논의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 팀장님 저기 시청에 계실 때 예. 저기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야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고등학교 통학해야 되는데 왜 시내버스가 왜 없냐 그런 민원 많이 보셨죠? 예, 맞습니다. 일단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가 부족하다 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예.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사실 좀 더 부족한 상황인 거를 인식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좀 나름 이제 바람이었던 거는 이제 저희 시도 보면 아까 민간 사업을 할 때 어떤 생활 SOC도 다양한 이제 공공 기능을 요구를 하지만 또 부족한 건 자체 재원을 통해서 아까 공공성이 거의 이제 대부분인 것들은 직접 사업을 계획하고 이제 시행을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 교육청에 이제 바람이 있다면 지금 사실 민간 사업자가 할 때 그 요구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그냥 그 의견을 주고 있지만 직접적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그 과밀이 더 좀 과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잘 풀어서, 못. 예.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예. 교육청에서 직접 그 학교 부지를 예. 선정을 하고 예. 학교를 이제 그 짓는 이 사업을 예. 민간 사업자의 이제 인허가에서만 하지 말고 맡기지 말고 직접 하는 것도 병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천안시 이 생활 SOC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 천안시가 지금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돼서 단일 학군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하게 불편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이게 동부학군, 서부학군으로 나누든지 남부학군, 북부학군으로 나눠가지고 2개 정도로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통학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게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중학교 학구도 이게 합리적인 조정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냥 애써 위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생활 SOC에서 이제 학교 문제 얘기했고 또 다른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아까 수영장 말씀하셨고 가장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상 근처에 가장 영향이 큰 건 스포츠센터입니다. 실제 이제 북부 스포츠센터가 생기면서 성안 쪽에 직산분들이 상당히 뭐 체육에 대한 질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동부권에 대한 스포츠센터의 요구가 강해졌기 때문에 뭐 출발은 했지만 아직 건립이 완공된 게 아니다 보니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생활 SOC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연세가 있는 노년들한테는 스포츠센터를 가장 좀 이제 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한쪽 지역에 몰리는 것보다는 좀 균형적으로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너무 크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지역에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좀 작은 스포츠센터를 좀 여러 개 만드는 방법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작은 스포츠 센터를 네. 여러 개 만들자. 네. 그 얘기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네요. 최인병 저도 대표님의 이제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요즘에 그 국민들이나 시민들 가장 우리가 인사치레를 하는 게 건강하십시오라는 말인데 또 건강에 대한 욕구나 이런 수요가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옛날에는 뭐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을 조금 희생하면서도 했지만 완전 이제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에 대한 부분이 결국 체육 뭐 이런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예, 저기 양쪽에 계신 분이 이제 건강 스포츠 센터 이런 거 말씀하셨으니까 두 분 다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저기 건강하지 못한 장애는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저기 도서관이 진짜 이게 필요해요. 도서관이 필요한데 이게 백석동도 그렇고 지금 불당동도 그렇고 지금 여러 군데 도서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참 지지부진한 면이 없잖아 있어서 참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뭐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서 어떤 뭐 대책을 낼 수는 없죠. 15분 동안 얘기해서 뭐 학교가 뚝딱 생기고 도서관이 뚝딱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매일 만나서라도 하겠어요. 네. 근데 이게 막대한 재원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여러 기관이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어떤 담론을 만들고 담론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아젠다 세팅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뭔가를 만들어야겠다고 그런 게 되는 거니까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저기 네 번이나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네. 제가 이제 다음에도 이제 뭐 천안역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거 딱 하나만 잡아서 얘기할 때도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발랄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